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자백의 보강법칙은 형사소송법 제310조 불이익한 자백의 증거능력이다 해갖고 자백의 보강법칙에 관련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조문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냐면요, 어떤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어. 예, 갑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을 죽였어. 사람을 죽여 살인을 했단 말이에요. 살인을 했는데 그 시신을 갖다가 한강에 버렸고요. 또 그 범행에 사용한 도구인 칼과 도끼도 한강에 버렸답니다. 그리고 나서 도망을 갔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그죠? 예, 집에 와서 보니까 매일마다 그 피해자가 꿈에 나타나서 너희 놈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 저승에서라도 너 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꿈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이 사람이 자수를 하러 갑니다. 경찰에 자수하러 갔어요. 자수하러 가갖고 형사님, 제가 사람을 죽였고요, 시신은 한강에 버렸습니다. 범행 도구도 한강에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경찰이 막 돌아다닌 거야. 그 피고인이 얘기했던 그 장소에 가갖고, 그죠? 범인이 얘기했던 그 장소에 가갖고 시신도 찾아보고 칼이나 도끼를 찾아보려고 했지만은 아무리 찾아봐도 증거가 없어. 그죠? 유일하게 지금 범행의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 여기 뭐라 그랬어? 피고인의 자백이 그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경우에 아무리 찾아봐도 시신도 발견되지 않고 칼과 도끼도 발견되지 않고 오로지 피고인의 자백이 바로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밖에 없는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뭐가 어쩐다는 거야? 이 경우에는 무죄 나오겠죠, 그죠? 예, 무죄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대잖아. 무죄 나와요. 자, 그러면 오늘은 공부를 해볼 건데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봅시다. 그리고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요, 우리 310조에서 말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야. 예? 그죠? 피고인의 자백. 자, 그러면 310조 관련해 갖고 자백의 보강법칙 하나하나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백의 보강법칙에, 왜 이러냐 이거.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정의가 있죠, 그죠? 그 정의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피고인이, 자, 적어볼게요. 자, 그리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강의할 때 쓴 타입 쳐놓은 거, 이것은 이선주 경찰 공부 네이버 카페에 가면은 제가 특강 자료에 업로드 해놨습니다. 예.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서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다 할지라도 어쩐다는 거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자백의 보강법칙. 자, 어떻게 된다고? 자, 피고인이 임의로 한 자백이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죠? 법관의 자유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어쩌다는 거야. 자백이 유일한 증거이고 다른 보강 증거가 없다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답니다. 이것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그럼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은 과연 어떤 거냐 한번 보자고. 왜 이러냐. 예. 여기도 요건 좀 진하게 해볼게. 자,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예.
자,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바로 보강 증거에 의해 보강을 필요로 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백이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볼게. 1번에 넣고 피고인의 자백. 피고인의 자백. 다른 자백도 아니고 피고인의 자백이야. 그죠? 피고인의 자백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 피고인이라는 것은 피의자의 지위에서 얘기했던 거라든지, 그죠? 뭐 예를 들면 뭐 피의자의 지위, 피의자의 지위에서 또는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도 어쩌다는 거야? 그가 후에 피고인이 되었다면 어쩌다는 거야?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게요. 되셨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피의자의 지위에서 한 자백도 피고인의 자백으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행한 자백도 후에 그 이후에 피고인이 돼서 공소제기가 돼서 기소가 돼서 공소제기가 돼 갖고 피고인이 되었다면은 바로 피고인의 자백으로 봅니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볼 수 있냐면은 또 플러스 뭘 또 보냐면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뭐 일기장이라든지 아니면 수첩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것도 있죠. 그죠? 예. 이런 것에 기재된 내용도 자백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에 대한 자백도 포함합니다.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 일반인이죠. 그죠? 일반인에 대한 자백도 역시 뭐다? 왜 이래 이거? 자백도 해당된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한 자백 같은 경우 당연히 보강 증거 필요하겠죠. 그죠? 피고인이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자백,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 그래서 판사 앞에서 공판정이면 판사가 현재 좌정하고 있는 거죠. 그죠? 판사 앞에서 공판정에서 행한 자백도 어쩐다는 거야? 보강 증거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옛날 판례인데, 자 66도에 자 어떻게 634 이거 판례 번호는 이렇게 됩니다. 예, 그 전원합의체죠, 이것도. 그죠? 자, 이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볼까요? 자, 공범자의 자백. 자,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봅시다. 자, 피고인의 자백에 이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는가 되지 않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요거 매우 중요하죠. 시험에서 거의 대박이라고 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90도에 요거는 판례 번호는 90도에 자, 90도에 1939 이렇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의 자백에 뭐라고?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좀 강조 드리겠습니다. 요거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죠? 그죠? 예. 꼭 좀 알아둬야 되겠죠? 예. 되셨나요? 예. 요것도 좀 색깔 좀 진하게 해놔야 되겠다. 자, 되셨나? 자, 공범자의 자백에는 어쩐다고?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요거 시험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강 증거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요거 시험에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요거 이해를 잘 못해갖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자꾸 틀리거든요. 여기다 일단 시험 짱이라고 적어 놓을게요. 대박이죠 이거. 그쵸? 이거는 뭐 어느 시험이건 대박이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는 오죽하면 색깔을 제가 빨간색으로 한번 넣어 드릴게요. 요거는 예?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시험 짱인데 여기다 좀 적어 볼게요. 자, 뭐라고?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자백이라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어쩌다는 거야?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강 증거 불필요. 이렇게 좀 정리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는 요거를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되셨나요? 예, 매우 중요합니다. 예. 지금까지 시험에서 거의 대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해 놓을게요. 오죽 중요하면 제가 이거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드립니까?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어쩐다는 거야?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어쩌다는 거야? 보강 증거가 불필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강 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시험에서 대박입니다. 시험 짱이에요. 예,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공동 피고인의 자백이 있거든요. 공동 피고인의 자백, 그죠?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들 간에 이해관계가 상반된다 하여도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 자, 요렇게 좀 정리해 놓으십시오. 예. 그래서 어쨌든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되셨나요? 예. 꼭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 공범자의 자백 시험에서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피고인의 자백에는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시험의 대박이고요. 요 문구도 기억해 놓으세요.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보강 증거가 불필요하다는 것이 시험에서 매우 잘 나옵니다. 또 여기 또 하나 알아두실 것은 공동 피고인의 자백은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상반된다고 하여도 어쩐다는 거야? 바로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예. 되셨나요? 예. 자, 그 다음에 보강 증거의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강 증거의 자격. 요거는 검정색으로 해놔야 되겠다. 이거 또 색깔 바뀌어야 되니까. 이제 자, 되셨나? 그 다음에 보강 증거의 자격. 자, 보강 증거의 자격에 대해서 또 공부를 좀 해볼 건데,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일반적 자격. 자, 일반적 자격. 일반적 자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강 증거는 바로 증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그쵸? 뭐라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적법한 증거조사. 아니면 자백을 했다 하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뭐 고문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협박이라든지 부당한 신체 구속이 없었을 때, 임의성이 있을 때 한 자백을 갖다가 말하겠죠. 그죠? 그죠?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그죠? 예. 만약에 뭐 협박을 했다든지 아니면 고문을 가했다든지 잠 안 재우고 얻어낸 자백이라고 한다면은 증거 능력이 없겠죠. 그죠? 되셨나요? 그래서 증거 능력이라는 것은 합법한 수사에 의해서, 적법한 수사에 의해서 했는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독립증거, 독립증거야지 되거든요. 독립증거야지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백과는 별개의, 자 적어볼게요. 자백과는 별개의 독립증거로서, 자백과는 별개의 독립증거로서 증거로 할 수 있는 증거인 이상, 인증이든 물증이든 뭐 서증이든 따지지 않고 어쩐다는 거야? 보강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좀 알아두실 것은 독립증거야지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근데 거기에 관련해 갖고 말씀 좀 드려보자면은 이런 것은 또 안 돼. 그죠? 예, 보강 증거가 안 되는 경우 시험장. 자, 요것도 시험장입니다. 시험장인데 보강 증거가 안 되는 거. 자, 요거 좀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보강 증거가 안 되는 거, 요게 또 시험의 대박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바로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요런 경우, 그죠? 자, 이 경우에, 자, 보강 증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보강 증거 사용할 수 없다. 자, 요걸 좀 알아두십시오. 요거 중요합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 아, 제가요, 제 친구인데요. 저놈이 제 친구인데요. 저놈이 저번에 술 한잔 하면서 저한테 자기가 그 은행 강도했다고 나한테 자백하던데요. 그죠? 요렇게 얘기하는 경우 피고인 아닌 자, 그 친구의 진술. 자, 요거는 어떻게 된 거야?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예, 꼭 좀 알아주십시오. 이것도 시험의 대박입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것은 언제 나왔었냐면은 자, 여기다 적어볼게요. 2021년도 23년도에 검찰에 나왔었죠. 그쵸? 예. 그리고 또 언제 나왔었어? 어디 나왔었어? 저 법원에도 나왔었죠. 저 22년에 법원에 나왔었고, 그쵸? 그리고 경찰직에도 저번에 19년에 내가 기억납니다. 경찰. 그리고 승진에도 나왔었죠. 예. 어쨌든 짱이야. 예?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어쩐다는 거야?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자, 그러면 또 계속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반드시 직접 증거에 한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꼭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적어볼게요. 직접 증거가 아니라도 됨,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래서 반드시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뭐 간접 증거라든지 뭐 정황 증거 또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꼭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돼요. 그래서 이 보강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보강 증거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꼭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간접 증거, 정황 증거도 어쩌다는 거야?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요것도 시험에 또 대박입니다. 예, 알아두십시오. 이것도 빨간색으로 해놓을게. 매우 잘 나옵니다, 이것도. 예. 그래서, 좀 기억나는 거는, 2022년에 뭐 법원에도 나왔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뭐 23년에 경찰 승진에 나왔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언제 나왔었어, 이거. 그죠? 23년, 경찰대학에 나왔었죠. 경찰대학 편입에도 나왔었죠. 어쨌든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자, 보강 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보강 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 자, 예를 들어 갖고 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공범, 갑, 을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범행을 자백했는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증거가 없다.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다. 자, 그래서 공범자들의 그 자백 같은 경우에는 상호 보강 증거가 돼서 공범자들의 자백은 상호 보강 증거가 되어서 갑과 을 모두 유죄 가능, 이렇게 좀 적어 놓으세요. 요것은 판례가 언제냐면은 90도에 자, 90도에 1939. 자, 90도에 1939 매우 중요하죠? 그죠? 자, 요거는 가장 최근에 언제 시험에 나왔었냐면은 20년도에 법원에 나온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19년에는 경찰 승진에 나왔습니다. 물론 시험 대박 잘 나오죠, 이것도.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자, 요것 좀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거 파란색으로 해볼게. 시험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보강 증거로서의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해보는데, 자, 공범 갑과 을이 모두 그죠? 범행을 자백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습니다. 이 경우에 공범자들의 자백은 상호 보강 증거가 되어서 갑과 을이 모두 유죄가 가능하다는 거 꼭 좀 알아두시고, 판례 번호는 90도에 1939, 예, 이렇게 좀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강 증거의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강 증거에 대한 범위. 자, 보강 증거에 대한 범위 중에서 꼭 좀 알아두실 것은 뭐냐면은 꼭 중요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보세요. 요 시험장 땅 해놓고, 요거 시험에 대박이거든요. 자, 그래서 범죄 사실이 중요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좀 알아두십시오. 자, 요거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범죄 사실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그럼 어떻게 우린 대법원에서는 판시했느냐? 자, 그래서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된다 그랬거든요. 일단 적어볼게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을 정도, 담보할 수 있을 정도, 이렇게 적어 놓을까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 됩니다. 자,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뭐 경찰 시험 이거는 어쨌든 대박이야. 이거는 알아두셔. 이거는 진짜. 그래서 언제 시험에 나왔냐면은 여기다 적어볼까? 이거는 뭐 법원도 뭐 잘 나오고, 뭐 경찰은 뭐 물론이고, 검찰, 그렇죠. 수사 직종 시험 치시는 분들 있죠. 예, 매우 짱이라고 좀 알아두십시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보강 증거의 범위는 어쩌다는 거야? 예? 범죄 사실이 중요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되셨나요? 예. 중요 부분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빨간색으로 좀 해볼게. 시험 잘 나오는 거기 때문에 빨간색 하는 거야.
되셨나? 그래서 어쩌면 된다는 거야?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강 증거의 대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보강 증거의 대상. 자, 그럼 어떤 것을 보강 증거의 대상으로 보고 있느냐? 그죠? 일단 주관적 요소와 객관적 요소로 말하는데, 그 자백한 범죄의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얘기했습니다. 객관적 범죄 사실에 한해서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십시오. 객관적 범죄 사실. 뭐 구성요건 사실이다. 구성사실. 범죄 구성사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는 주관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저기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랬었죠. 그죠? 예. 여기다 좀 적어볼게요. 다음 거로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죠? 그래서 알아두실 것은 객관적 범죄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한다. 그래서 주관적 요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게 있지? 주관적 요소에 뭐 고의라든지 목적이라든지, 그죠? 뭐 마음,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 고의나 목적은 뭐야? 범행의 마음이죠, 그죠? 범행의 마음, 그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누범 가중의 뭐 전과 같은 거, 그죠? 그죠? 또 뭐 있어?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범행 동기 뭐 이런 거. 왜 이래 이거? 이런 것은 뭐 어떻다는 거야? 자, 범죄 사실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범죄 사실이 아니기에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봅시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그래서 보강 증거의 대상에는 어쩌다는 거야? 자백한 범죄의 객관적 범죄 구성 사실이 하나고, 주관적 요소인 바로 고의라든지 목적, 범행의 마음, 전과, 범행 동기, 이런 것은 범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만으로도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또 이거 시험 잘 나오는 건데, 자백의 보강 법칙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보강 법칙 배제. 이렇게 적었자. 자백의 보강 법칙 제외. 자,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제외하는 게 있는데, 자, 뭐가 있냐면 일단 적어 보겠습니다. 제외되는 게 즉결심판에서 그렇죠? 즉결심판. 또 뭐 있어? 또 소년보호 사건도 있죠? 그죠? 자, 소년보호 사건과 즉결심판은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제외한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인정하는 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예. 적용하는 건 뭐냐? 적용하는 거는 바로 약식이죠. 약식 기소, 약식 절차, 그 다음에 간이공판, 그죠? 자, 요렇게 해줘. 요거는 어쩌다는 거야? 적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자백의 보강 법칙의 제외는, 예? 인정하지 않는 것은 뭐다? 즉결심판과 소년보호 사건이라는 거.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좀 당부 드릴게요. 적용하는 거는 뭐야? 약식과 간이공판 절차예요. 간이공판 절차다. 자, 요것도 좀 알아두셔. 파란색으로 해놓을게요. 이건. 자, 다시 한번. 자,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제외하는 것은 뭐다? 즉결심판과 소년보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적용하는 거는 뭐냐?
약식 절차나 간이 공판에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을 적용한다는 걸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을 위반 효과가 있죠. 자백의 보강 법칙을 위반했을 때, 자백의 보강 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뭐죠? 일단 항소의 사유가 되겠죠. 항소 사유가 되겠죠. 그죠? 또 뭐 어떻다는 거야? 상고 이유, 당연하죠. 상고도 되죠. 상고 이유도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뭐 비상상고도 가능하고요. 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또 드린 말씀이, 유죄 판결이 보강 법칙을 위반한 경우에는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아니므로 재심 사유가 되지 않죠. 그죠? 그것도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죠? 이거 적어볼게요. 유죄 판결이 보강 법칙을 위반한 경우, 무죄의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가 아니므로 어쩌다는 거야? 재심 사유가 되지 않다. 이것도 알아두십시오. 예. 이거 좀 당겨볼까 이렇게? 예. 되셨나요? 자, 그래서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형사소송법에, 그죠? 제 310조에서 뭘 규정하고 있어요? 바로 자백의 보강 법칙. 피고인의, 그죠?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일 때에는 이를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한다라고 310조에 규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었죠. 갑돌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죽였어. 그래서 시신을 한강에 버렸대. 칼과 도끼, 바로 범행 도구도 한강에 버렸대. 그래서 경찰관을 동원해갖고 잠수 스쿠버를 동원해갖고 한강 밑바닥을 다 훑어봤는데 6개월간 수색을 해봤는데도 시신도 없고 칼도 없고 도끼도 없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지금 피고인이 입으로 얘기한 자백밖에 없는 거죠. 증거가. 그죠? 이 경우에 피고인에게 그 자백이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자백을 가지고 유죄의 증거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옵니다. 되셨나요? 자, 어쨌든 그 정도 알아두시고, 또 그 다음에 피고인의 자백이라는 거, 보강 증거를 필요로 하는 자백에는 피고인의 자백을 얘기하는데, 피고인의 자백에는 피의자의 지위에서 말했던 거, 그 다음에 참고인 또는 증인의 지위에서 말했는데 훗날 그가 피고인이 되었다면은 역시 피고인의 자백에 해당합니다. 또 그거와 유사하게 일기장, 수첩 이런데 기재한 것도 역시 피고인의 자백으로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또 뭐냐, 피고인이 공판정에서의 자백도 어쩌다 보강 증거가 필요합니다. 자, 공판정, 바로 판사 앞에서 자백한 것도 역시 뭐다? 보강 증거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시험 대박장이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공범자의 자백을 피고인의 자백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자백의 보강 법칙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자, 보강 증거가 불필요합니다. 같이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공동 피고인의 자백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들 간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독립한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걸 또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보강 증거의 자격을 보면은 일단 일반적 자격으로는 당연히 증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또 독립한 증거여야 되겠죠. 그죠? 예. 인증이든 물증이든 서증이든 상관없겠죠. 자, 가장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은 어쩌다는 거야?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시험 문제 더럽게 많이 나왔어요. 오죽하면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예. 자, 그 다음에 직접 증거가 아니더라도 됩니다.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보강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도 시험 문제 더럽게 잘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갑과 을이 모두 범행을 자백했어요. 근데 그 밖에 다른 증거가 없고요. 공범자들의 자백은 상호간의 보강 증거가 돼서 갑과 을이 전부 다 뭐다? 모두 유죄가 나옵니다. 서로 간에 A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공범자,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서로 같이 힘을 합쳐갖고 강도를 했어요. 그죠? 은행 강도를 했어요. 자, 이 경우에 다른 증거가 없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공범자들의 바로 자백은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서로 간에 어떻게 돼요? 증거가 돼서, 보강 증거가 돼서 어쩌다는 거 모두 유죄가 가능하다는 걸 알아두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이 보강 증거의 범위는 자, 바로 범죄 사실의 중요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고요. 자백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 그랬습니다. 알아두십시오. 중요 부분이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자, 여기 뭐 쭉 적어놨는데, 예. 또 이것도 좀 알아두십시오. 그죠? 보강 증거의 대상에는, 그죠? 객관적 범죄 사실에 한해서 말하는 것이지,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뭐, 고의나 목적, 범행의 마음, 이런 것은, 그죠? 범죄 사실이 아니기에 자백만으로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백의 보강법칙을 제외되는 것은 직결심판과 바로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거. 적용하는 것은 뭐다? 자백의 보강법칙 적용하는 것은 약식절차와 간이공판이라는 걸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나는 옛날에 어떻게 암기했냐면 즉소 이랬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자, 즉소는 뭐라고? 자백의 보강법칙을 제외된다는 거 알아두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자백의 보강법칙에 대한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